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구입니다. 오랜만에 리딩을 하게 돼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제가 그동안 회사 계약 체결 때문에 좀 많이 바빴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 몫이기 때문에 제 업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집중을 요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좀 리딩하는 그 비디오를 올리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리딩을 좀 쉬었고요. 아, 오늘 다시 리딩을 시작할까 합니다. 앞으로는 또 꾸준히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은 곤지암 정신병원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이 발음도 안 돼. 곤지암 정신병원은 이미 이제 건물이 폐쇄뿐만이 아니라 폐쇄된 지는 좀 됐고, 이제 건물을 붕괴하고, 건물을 이제 철거하고, 다른 어떤 또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기억 속에만 이제 남는 어떤 이상한 장소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귀신을 본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파라노멀한 어떤 그런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 있나요? 제가 이 리딩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어디선가도 한 번도 거기서 가면 뭐 어떻게 된다더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를 듣지 못해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어떤 어 그런 어떤 망령이 거기를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리딩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그 곤지암 정신병원이 무엇이고 왜 이 전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기괴한 소문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어떻게 시작되는 일인지를 한번 리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니, 병원은 돈이에요, 돈. 돈 문제. 수익, 수익 증대. 그런 어떤 정신병원으로서 이 어떤 그런 어떤 정신건강에 힘을 쓰겠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힘을 쓰고, 환자들의 정신건강에 힘쓰고, 이런 거보다는 돈에 대해서 딱 얘기가 나오네요. 돈을 벌고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수익을 내려면 여기 지금 2번 에너지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수익이 안 나.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데 수익이 안 나, 결론은.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런 맥락, 흐름들. 그런 게 느껴지네요. 수익이 왜 안 났을까? 수익이 왜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걸로 봤을 때는, 돈도 많이 투자를 들어갔던 건 확실해요. 그 돈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투자하는 그런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병원도 회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병원이란 게 뭐 이게 정신건강을 위해 가지고 환자들 뭐 이런 치료실 저런 치료실 이런 거보다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도 많이 썼고, 그러나 거기서 건져야 할 어떤 평균 수익률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돈, 돈. 느낌에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관심 없는 거예요. 환자들 치료에 관심 없는 거예요. 들었어. 여기 더블로 계속 뭔가가 나오는 게 다 희한하네요. 가족 간에
가족 간에 뭔가 큰 불화가 있었어요, 가족 간에. 이 병원을 소유한 가족의 큰 불화, 서로의 불화, 불신, 서로 못 믿어. 못 믿겠어. 못 믿겠어. 얘가 하는 말도 못 믿고 제가 하는 말도 못 믿고 내가 결정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철시켜야 돼. 내가. 여기 굉장히 화가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화. 여기 지금 이 소유주의 가족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병원에 대해서 인볼브가 되어 있는 사람, 관련이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병원장이라고 안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어떤 소유주가 따로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요. 병원도 회사니까. 근데 이 가족들이 전체가 뭐 와가지고 같이 일하는 어떤 패밀리 비즈니스 그런 거보다는 서로 어떤 그런 어떤 거기에 그 집만 빨아먹는 그 병원에 관여해주고 내가 아들인가 딸인가 뭐 와이프든 뭐 남편이든 간에 거기서 어떤 집만을 내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근데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바보 같은 타로 리딩입니다. 이거는 믿든지 말든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에 맡기고요. 지금 이 건물, 이 병원 소유주 되시는 가족분들 너무 이거 보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집만 빨아먹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 태어난 거야. 내가 이 소유주의 뭐 아들, 딸, 뭘로. 여기 지금 느낌이 이렇게 여자라는 느낌보다는 아들, 딸 뭐 이렇게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자체적으로 뭐 자기 직업이 있겠죠. 자기 뭐 벌이가 있겠죠. 뭐 편의점 주인이든 뭐든 뭐든 있겠죠. 지금 자기 주인이든 뭐 자기 각자의 직업이 있는데 이 병원 사업주의 자식이나 가족이라는 일환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패밀리 비즈니스로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근데 이 스프레드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면 즉슨 그들이 서로 못 믿는 게 그게 치달아 있다는 거예요. 서로 못 믿는 게. 그러니까 왜 못 믿을까요? 이 앞에 나왔듯이 이미 돈 문제인 거예요. 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떤 병원의 구조들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착착착착 유기적으로 돈이 벌고 환자가 들어오고 입원비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착착착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 이게 느낌이 어떤 수익이 안 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에서 벗어나 있고, 그러니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 환자를 보살펴야 되는데 보살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뭐 썰이 길어졌고요. 가족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이 가족분들이 사업주보다 이 가족이 더 입김이 센가 봐요. 이 사업주분, 건물 소유주분, 뭐 땅 소유주분, 뭐 이 병원을 투자하신 이 소유주분, 이분에 대한 느낌보다는 어떤 가족이란 느낌이 들어요.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골이 깊으니까 자기들 간에 그러니까 서로 형제간이나 뭐 엄마 자식 간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서로 믿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 수익률에 대해서 수익이 악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믿지 못하다 보니까 뭐 중구난방 뛰는 거죠. 병원의 어떤 행정, 뭐 지침, 뭐 방향성 이런 것도 중구난방 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자기들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가족은 뭐 그냥 그 가족 내부에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뭐 이거 뻔한 어떤 패밀리 비즈니스의 흥망성쇠를 보는 것 같아 가지고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는 안 놀라워요 이거. 당연히 안 돌아가지 그렇게 하면. 누가 한 사람이 딱 쥐고 어떤 목표 지점을 갖고 나는 어떤 환자들의 어떤 건강 증진을 우선으로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 다른 데로 가 있어. 이 서로 이게 지금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가위가 있는데 가위 날이 바깥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 뭔가 그러니까 문제점을 잘라내고 없애면서 툭툭툭툭 쳐내가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있어. 이 다 지금 싸움 얘기예요. 전체가. 돈을 못 벌면서. 자, 그렇다면 거기서 뭔가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 누군가가 귀신을 봤으니까 이렇게 그곳이 장소가 굉장히 요상한 장소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신문에도 기사에도 나는 거겠죠. CNN 기사에도 나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귀신이 거기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궁금하네요. 아, 여자 귀신? 여자 귀신인 것 같고요. 떠도는 귀신분이 여자 귀신분. 이제 귀신분이라고 할게요. 그분 뭐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또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귀신분. 그 여자분이신 것 같고요.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어릴 적에 거기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충분히 그러니까 성숙한 성인 여성분인데 지금 봤을 땐 너무 이 구천에서 오래 떠돌다 보니까 그 사람과 그 인간 세계와 저편 있죠. 저 세상 사이에서 지금 머물고 계시는 거죠. 떠도는 거죠. 이 떠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퇴화가 되신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퇴화되신 느낌. 그러다 보니까 하는 행동도 약간 일관적이지도 않겠죠. 어린아이같이 행동하겠죠. 떼쓰고. 근데 사람도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퇴화될 거 아니에요. 누구도 이렇게 교류하지 않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로빈슨 크루소 그 표류기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도 막 점점 뭔가 퇴화되는 느낌이죠.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교류가 없이 퇴화되는 느낌. 약간 점점 어린 아이처럼 되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인터랙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고집만 세지는 거야. 떼쓰는 것만 세지는 거야. 무슨 떼를 쓰는지는 여기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런 자기의 화남 이런 걸 전달하고 싶은데 자기 화난 거 엄청 화난 거 왜냐면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뭐랄까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서 풀 수 있는 자기가 어떤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나만 몰라. 다른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여성 주변에 있었던 분들 있죠. 가족, 식구, 뭐, 남편,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까지는 아니고. 그들이 감추고 있는 어떤 비밀. 그걸 나만 몰라. 난 알고 싶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몰라. 알게 됐다라고 그래야 되나? 죽음으로써 알게 된 거죠. 죽으면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저랬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죽고 나면 다 어떤 가벼운 어떤 영혼이 돼서 어떤 세상의 어떤 이치를 다 깨닫지 않을까요? 어쨌든. 못 깨닫게 되면은 이렇게 못 깨닫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과 집착, 화남 그런 게 있다면은 좀 이 가족 문제, 주변 가족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상태고요. 이 여성분 젊은 여성분이고 결혼한 상태고 애는 없어요. 그러나 애가 앞으로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이 여성분은 이 결혼을 가족이라는 어떤 생각으로 생각한 것인 것 같아요. 가족이란 개념. 앞으로 태어난 아이까지 포함해서 나는 가족이 있어요. 비록 지금은 단 둘이 있는 어떤 구성원이겠지만, 그런 어떤 가족이겠지만, 그러니까 이 여성분 머릿속에는 아이까지 태어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 가족 자체를 봤을 때 자기가 떨어져 나와야 했던 어떤 화남, 계속 화남만 느껴져요. 화남. 정을 끊으려고 그랬는데 안 돼. 정도 안 끊어져. 그러니까 뭔가 이 느낌이 전체적으로 이 여성분은 여기 정신병원에 끌려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끌려 들어온 거. 분리돼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서도. 뭔가 비밀이 있다고.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족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 다시 자기를 기만한 어떤 비밀이 있었고요. 다시 또 나오네요. 어떤 믿음이 완전 무너졌어요. 이 여성분이 지금 봤을 때 이 비밀과 어떤 그런 어떤 총체적인 어떤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 집안, 그 기반이 있죠. 그런 어떤 기반 무엇이든 재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여성분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저길 좀 봐주세요. 나의 살아생전에 있었을 때 그 가족들을 좀 봐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가족. 내 남편을 봐주세요. 내 남편을 봐주세요. 내 가족. 여기는 지금 시댁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꾸만 가족이라고 해요. 시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거야. 거기서. 나 화났거든요. 화났고 어떻게든 나는 그 생각을 저버리고 싶은데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여성분 지금 계속 혼자 고립돼서 거기 계시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귀신 상태에서 고립되다 보니까 좀 어린아이 같이 떼쓰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해탈해서 저 건너 세상으로 가셔야 되는데. 믿음,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시 나왔죠?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여성분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그런 부분. 자기가 생각할 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런 식으로 마음의 상처. 이 남편분 나 진짜 이거 여기까지 얘기가 나가야 되나? 이거 어, 이 남편분이 실제로 봤을 때는 약간 살짝 날뛰는 남봉꾼 기질이 있으세요. 그게 남봉꾼 기질 나쁘게 얘기하면 남봉꾼 기질이고 좋게 보면 그리고 실제로 결혼 생활에 조금 적합하신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직장이나 이런 어떤 곳에서 어떤 여성분을 만나신 것 같아요. 새로운 여성. 거기에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이런 또 남녀 상열지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맞네요. 음. 속였어 자기를. 아니 뭐라 그러지? 바람 핀 거죠. 바람 폈네요. 바람 폈어. 자기한테 마음을 완전 떠났어. 그리고
그리고 여기 정신병원에 끌려와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정신병원에 와서 또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한이 많으시겠죠. 나가려고 많이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은 약해진 상태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보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나가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셨지만 이미 너무 쇠약해질 대로 해진 상태에서, 아니면 오시자마자 너무 이 어떤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완전 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면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어떤 머리나 의지나 이런 거에 되시는 분인데 너무 쇠약해지신 거예요. 이 쇠약해진 이유가 제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이 시설 자체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난 여기서 나가야 되고 난 정상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무슨 약물 같은 거 놓고 막 약간 이런 식 있죠.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것을 이렇게 막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추정이 된다. 그렇게 이 카드는 읽어진다. 여기 억울하게 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이 여성분, 마음의 상처를 안고, 회복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여기 끌려서 들어오셨고, 자기 발로 오신 게 아니에요. 끌려서 들어오셨고 자기가 나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미 뭔가에 대해서 뭔가가 느껴져요. 뭔가 제3의 어떤 방법론적, 그러니까 제3의 어떤 힘이 개입돼 가지고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맞네요. 나는 정상인데 이 병원에서 그녀는 미친 여자라고 만들어 버렸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못 나가요. 못 나가고 봤을 때 어떻게든 이 시설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시설이 그런 시설인 거예요. 음. 이 시설 자체는 돈을 추구하는 시설이지 뭔가를 이렇게 뭔가 환자를 치유하고 치료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냥 구금 시설이에요. 사설 구금 시설 같은 느낌. 사설 구금 시설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좀 그런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쭉 하는 게 뭐냐면, 이 억울하신 여성분 이분 있죠. 지금 좀 봤을 때 이렇게 너무 맥락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녀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에 억지로 끌려와 가지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비밀은 그런 비밀은,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 이게 뭐 바람피고 어떤 여성분하고 바람피고 이 돈 많은 여성분하고 바람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순간 병원에 끌려와 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완전히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없어요. 이분의 화를 어떻게 풀어드리겠어요. 남편이 와서 뭐 잘못했다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그 남편분 살아 계실란가. 그 부분을 봐달라는 거예요. 난 못 믿겠다. 난 이 세상을 못 믿겠다. 이 기만과 사기, 내가 당한 기만과 사기, 이것을 어떻게 나한테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여성 귀신은. 이외에 지금 나온 어떤 귀신분, 거기를 떠도는 귀신분 얘기는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이 분이 가장 크게 존재하는 어떤 귀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뭐 무속인 분들 막 가셔가지고 막 좀 이렇게 해탈하라고 이렇게 뭔가 제도 지내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가 사유지라서 또 무속인 분들이 거기 굳이 가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뭐 방송사가 요청을 해도 뭐 사유지라 가지고 거기서 뭔가 죄를 지내고 이러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이 여성분은 전혀 어떤 우리가 이 여성분 보고 빛을 따라서 저 세상으로 가세요. 모든 걸 다 잊고 이 속세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잊고 저 세상으로 가세요라고 어떤 그런 제도 못 지내드릴 수밖에 없는. 이분 지금 봤을 때는 건물 다 폭파돼 가지고 다 없어져도 이분 여기 남아 있을 것 같아요. 화, anger, 화남.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납득해 가지고 어느 순간에 얘기 듣고 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너무 퇴화되신 것 같아요. 귀신도 뇌가 있다면 이게 퇴화가 된 거예요. 마음도 굳게 닫히고 교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하고 교류를 안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 보고는 그 근처에 가지 말라는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가 나왔고요. 일단은 이 여신분들이 저희 보고는 거기 가지 말래요. 응? 이분은 지금 지금 여기를 떠도는 이 여성 귀신분은 자기가 씨앗으로 여기 이렇게 지구에 와서 다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죽고 나면은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가 원래 왔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대기표 받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찾아야죠. 그럼 공간으로 가야 되겠죠. 대기표 받는. 여기 계속 떠들지 말고 대기표 받는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이 대기표 받는 공간으로 못 가고 있는 거죠. 이 여신분들은 대기표 받는 공간으로 빨리 가라 아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이 뭔가 큰 서클이죠. 우리가 태어나고 씨앗으로 다시 잉태돼서 씨앗에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자라서 성장하고 생로병사를 겪고 죽고 죽을 맞이하고 자이든 내가 스스로 나이 들어서 죽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을 맞이하던 근데 이게 큰 서클인데 이 서클 자체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지금 더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제 눈에 들어온 게 다 보라색이에요. 어떤 크라운 차크라 같은 느낌? 어떤 영혼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죠? 약간 그린 이런 느낌이죠. 이게 금전, 약간 금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영혼의 세계라는 거죠. 여기가. 이 영혼의 세계한테 전달하는 메시지인 거죠. 이 귀신한테. 영혼의 세계. 자, 오늘의 메시지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더 이상 저도 받는 메시지가 없고요. 이 귀신분 마주치게 되면은 내가 씨앗으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씨앗이 잉태돼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다시 씨앗이 되어서 다시 신성한 장소로 되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좀 알아듣고 또 이렇게 저 세상으로 이렇게 빛을 찾아서 떠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극락왕생을 하기를 바라고요. 지금이나마 오늘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딩 잘 들으셨나요? 그럼 다음 리딩은 더 재미난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